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9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39회 1부에서는 세탁기 이야기. 네, 세탁기 이야기 중심으로 해봤고요. 세이프가드가 이 세탁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서도 같이 이번에 발동이 됐는데 그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양광은 이제 타겟이 이제 중국으로 되어 있죠. 네. 세탁기는 한국이고 예, 태양광은 예. 중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이제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제 가정용 세탁기의 경우는 딱 그 두 나라예요, 대상이. 일단 기본은 한국 삼성전자고 LG전자고 네. 거기에 이제 부가로 태국이 하나 꼽사리 끼어 있을 거예요. 네. 태국인가요? 태국입니다. 예, 태국이 태국. 원래는 이제 그 태국이 이제 이른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흥 경제국 뭐 내지는 개발동산국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이 그런 나라들의 제품을 수입을 많이 해줘요. 예전에 한국도 관세. 좀 그런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GSP라고 그러는데 특별 이제 뭐라 무역 특혜국이라고 하나요? 뭐 이게 그런 대우를 해줘요. 태국이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제 태국에서 생산되는 세탁기가 이제 미국에 수입하는 물량이 3%를 넘어가는 거예요. 삼성이나 LG가 태국에 가서 만들어서 파는 그 물량이 또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3%니까 물량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3%를 넘어가기 때문에 3%를 안 넘어가면 이제 면세를 해주는데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는데 네네. 3%를 넘어갔기 때문에 3%를 넘어간 분에 대해서 이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걸로 꼽사리를 조그맣게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가정용 세탁기는 전적으로 거의 한국 삼성전자가 LG전자예요. 네. 중국 이제 태양광 패널의 경우니까 태양광 전지, 그러니까 태양광 셀하고 모듈인데 사실은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태양광 패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세계 태양광 패널 산업은 세계 시장의 70%가 중국산이에요. 생산을 중국에서 그럼 세계 시장 점유율이나 뭐 세계 생산 비중이 중국 업체들의 생산 비중이 70%가 넘어요. 네. 그 다음은 어딜 것 같아요? 중국 다음에는 우리나라 아니면 독일 같은데요. 예, 한국 하나예요. 하나 큐셀이에요. 하나 큐셀이 한동안 막 엄청 어렵다, 망한다, 뭐 파산한다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엄청 네, 많네요. 하나 큐셀이 이제 세계 그 태양광 그 생산 어떤 그 면에서 이제 그 비중이 거의 한 20에서 25% 가량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 타겟이 중국만이 아니고 한국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양쪽에서 얻어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아니면 이 산업을 일부러 이런 산업을 고른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이제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가장 미국 그 업체가 경쟁력이 없는 업종이에요. 이 가정용 가전제품만 하고 태양광 분야가 가장 경쟁력이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나 이게 무슨 특별하게 어떤 품질 고급 어떤 기술력이나 굉장한 품질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분야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효율성이 이렇게 높을수록 이렇게 경쟁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막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 그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원가 경쟁이에요. 원가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꾸 늘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제 태양광 이제 오바마 때부터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도 그렇지만 오바마 때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기후 온난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하는 정책을 취했어요. 네. 또 그 신재생 에너지 통해서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광 관련한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오바마 때 2010년인가 2009년인가 이거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양광, 태양열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미국 업체들이 많이 이제 미국 정부의 이렇게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이 투자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거의 다 싸그리 망해버렸어요. 그죠. 거의 다 싸그리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도 태양열 관련해서 예, 지금 저기 솔라원인가 뭔가 네. 이렇게 그 솔라원이라 그랬던 뭐죠? 솔라시티. 솔라시티, 네. 솔라시티인가 그 태양열 발전 그 인수해고 기가팩토리에서 지금 네. 이제 원인가 투에서 이제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예, 판매하고 있는데 만년 적자예요. 예, 만년 적자예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적자예요. 근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네.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의 이제 태양광 패널 산업, 태양광 이제 그 가정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이 패널 이제 그 뭡니까? 태양광이 그냥 태양광 패널 있고 구조를 보면 패널 있고 패널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제 인버터라든지 이렇게 그 장치가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태양광으로 다 이렇게 그 전력을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낮에만 그렇죠. 하고 밤에는 또 일반 이제 전기를 써야 전력회사에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낮에 생산 많이 했을 때에는 뭐 남은 전력은 판다든지 전력회사에 네. 뭐 이제 그런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장치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다가 어떤 가정이 우리 태양광 패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가서 공사를 해줘야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의 태양광 산업을 100으로 쳤을 때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제조업자하고 네. 그 패널을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주는 공사를 해주는 공사 설비업자하고 비중을 보면 공사 설비업자가 70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은 거의 수입에 의존해요. 설비업자들은 경쟁력이 없는 거네. 없어요. 그러니까 설비업자들이 거의 고용을 다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싼 패널을 수입해다가 네.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덤핑 관세를 때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설치업자들이 그냥 주르륵 망해. 예,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죠. 이제 그 저기 기가팩토리는 조금 득을 보겠죠. 거기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네. 태양광 네. 패널을 생산하니까 득을 좀 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의 이제 태양광 패널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하고 기후 온난화에 대처한다. 그다음에 또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격 경쟁에서 이제 확 밀려버려 가지고 다들 우수수수 막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거의 지금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가 그 기가팩토리 그 정도밖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수입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바마 정부가 이제 그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때가 한 2009년 정도니까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죠. 네. 그때가 이제 한 2, 3억 정도, 2, 3억 달러 정도 됐나요? 수입액이? 거의 그것보다 더 적을 저 수 있을 적은 거예요. 12, 3억 네. 달러 정도, 15억 달러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였는데 이게 쭉 늘어났다가 다소 주춤했다가 하기도 했지만 2016년에는 이게 80억 달러를 넘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게 땅이 넓잖아요. 네. 땅이 넓고 이렇게 남부 텍사스라든지 어떤 이렇게 사막이나 이렇게 뭐 햇볕이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쪽에 또 그 샌프란시스코는 그 주 자체가 네. 굉장히 이제 그 법으로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세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도 그런 신재생 사업하면 또 지원이나 보조금도 막 혜택을 많이 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 일조량이라든지 햇볕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좀 사업성도 유지가 되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일어났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쿡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미국이 네. 제일로 수입을 많이 하는 데가 네.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 패널을 제일로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입을 하냐면 2011년에 이제 그 오바마 정부 때 그 이제 정책적으로 그 막 밀어주기 시작했을 때 2011년에 전체 그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액이 한 2, 3억 달러 네. 이 정도 했는데 그 당시 중국산 수입액이 7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래요. 거의 한 60%가 중국산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뭐 그 플러스 이제 그 말레이시아산 이제 말레이시아산은 왜 늘어났겠어요? 똑같이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오바마 정부 때 확 늘어나니까 네. 미국의 그 태양광 패널 생산업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덤핑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중국 업체들이나 한국 업체가 한국 하나큐셀이나 이런 데가 원래도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옮기고 그쪽에 생산 라인을 늘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미국으로 또 막 수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만으로 갔다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미국 태양광 패널업자들이 뭐라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제 또 네.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산하고 또 말레이시아산도 또 패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또 한 게 어디로 갑니까? 말레이시아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이나 한국으로 이제 또 생산 거점을 옮겨가지고 네. 한국으로는 왜 한국 이점이 있나요? 그 한국으로도 들어왔죠. 저기 뭡니까 OCL인가 뭔가 있었죠. OCI인가요? 그 태양광 생산업체. 그렇죠. 하나가 오시아이도 한 거 아닌가요? 뭔가 패널 생산이 그러니까 하나 큐셀이고 하나는 네. 그러니까 독일 큐셀을 인수를 하고 네. 하나 자체 솔라온을 이렇게 이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였던 거예요. 없어요. 솔라온이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하나 솔라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2년인가 독일 큐셀을 인수를 해가지고 네. 하나 큐셀로 바꿨고 해서 이제 거의 한국에서는 이제 최대 생산업체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왔다기보다는 중국 업체들이 말레이시아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까지 이제 두드러 맞으니까 싱가포르나 또 뭐 이렇게 큐셀은 독일에도 있잖아요. 하나 큐셀 그 라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한국 업체 하나 큐셀이나 이런 데가 말레이시아나 독일이나 또는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걸 이렇게 수출을 이렇게 미국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두드러 패다오. 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태양광 패널이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2011년에 2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제 그 미국한테서 이제 그 덤핑으로 얻어맞아 가지고 네. 우회 수출을 하는 식으로 해서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옮겨가고 막 해서 중국 자체로 해서 중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건 한 110억 달러를 줄었어요. 절반 정도로 그냥 확 줄어고. 예, 줄고 예, 말레이시아라는 해외 생산 공장으로 옮겨가 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죠. 나라별로 보면은 중국이 제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태양광 패널을 이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중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나라를 보면은 110억 달러인데 2016, 17년에 제일로 많이 한 데가 인도예요. 중국 뭐 때문에 태양광 그 사업을 이렇게 강화를 했나요, 중국이? 공해 문제. 그렇잖아요. 그럼 인도는 어떨 것 같아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인도는 지금 공해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럴 정도예요. 중국보다 더 심각해요, 인도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그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이렇게 좀 그 석탄 화력 인도는 석탄 화력이 많잖아. 대부분이잖아요. 그걸 대체해서 공해를 좀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고 이런 순서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은 중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을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은 지금 2016년에는 뭐 한 연간 한 14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17년에는 5억 달러밖에 안 돼요. 진짜 적은데? 네, 그러니까 직접 수출, 중국에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건 뭘 말합니까? 이것도 시범 케이스 같은 거. 시범 케이스죠. 5억 달러밖에 안 돼. 2017년에 줄었어요. 한국은 2017년 작년에 태양광 패널 수출액이 한 17억 달러였어요. 근데 그중에 미국이 한 1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보다 그럼 직접 수출은 더 많네요. 그러니까 타격이 더 커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 큐셀 주가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죠. 상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관련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그룹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누가 두드러 맞고 있습니까? 또 한국이네요. 세탁기도 예, 한국이에요. 근데 왜 우리 연구소는 트럼프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이런 그 분석을 해서 네. 바로 이렇게 글로벌 경제 이슈로 발표를 하는데 한국에 그 수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하며 국책 연구기관 등 하며 관료 나리들 하며 청와대 나리들 하며 왜 이런 거조차도 모르냐 이거예요. 알 리가 없죠. 이렇게 이런 거조차도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대응도 못하죠. 공무원이 대신 사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고 있다. 아,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그랬잖아요. 탈원을 해가지고 네. 전부 전국에 태양광이고 박원순 씨가 뭐 서울의 모든 집에다가 지붕에다가 태양광 하면은 뭐 원전 뭐 몇 기 다 대체할 수 있다고 헛소리는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이게 단지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하나 이제 그 번복이로 이렇게 지금 이제 긴급 그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덤핑 행위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수입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제한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네.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어떤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은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는 이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 그래도 숙이고 미국에 뭐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뭐 뭔가 이렇게 좀 뭐 그런 신용은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런 신용은 하겠죠. 네. 이제 미국에다 이제 현지 생산 공장을 세워 가지고 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세계 그쵸. 이제 그 최대 시장 중에 하나니까 여러 네. 첨단 제품이나 고가 제품 면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거 말고 또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실제 제소를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무역 전쟁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 각국 정상들도 그러면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겠네요. 예, 이제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런 그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반발해서 이렇게 이제 무역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달러 약세 용인 발언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통화 전쟁 이야기도 곁들여 나오고 있죠. 네. 어쨌든 뭐 그 무역 전쟁 이야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그러면은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냐, 니네들 포기할 거냐, 네. 이제 중국이 주도권을 이렇게 잡도록 방관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런 이제 그것들이 지금 이제 올해 그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죠. 네. 그 얼핏 뉴스를 보니까 다보스 포럼과 관련해서 뭐 최악의 포럼이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 정상들이 사실은 어떤 그 전에 G20이 이렇게 공조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국의 이익을 위한 트럼프 정도는 아니어도 그와 비슷한 류의 발언을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됐다라는 기사가 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미중 양국 정상들이 지금 이제 좀 특이하게 참석을 했었죠. 네. 두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나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기존에 해왔던 얘기, 미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이 어느 누구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이나 혹은 뭐 신실크로드, 뭐 북극항로 이런 새로운 어떤 화두들을 좀 던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트럼프보다 중국 쪽에 시선이 좀 끌렸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나 고립주의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미국 국익을 우선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구축하고 냉전 거치면서 이제 또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슈퍼 강대국으로 이렇게 그렇죠. 1급 체제가 세계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경제 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그를 주도하는 어떤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 신호탄. 물론 이제 또 이렇게 트럼프 정권이 다음번 선거 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고 바뀌었을 때 또 다시 이제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죠. 트럼프 정권이 그런 이제 그 이른바 그 동안에 그 이제 군사적으로나 외교 안보 면에서나 특히 이제 이 군사적인 외교 안보 면의 그 근간은 사실 모두가 다 경제예요. 그렇죠. 경제력이에요. 네. 경제력이었는데 이 경제력이라는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스스로 포기를 하면 이건 뭐 그 이제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계 경제 질서의 주도권이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다. 이거 방관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처가 필요하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하는 그 1대1로 사업이 이른바 이제 세계 경제 질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중국이 리드를 하겠다, 구축을 하고 하는 중국이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제 주도권을 주도권을 어떤 그 주창을 한 거죠, 사실은. 네. 미국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이제 그 자유무역, 보호무역을 이렇게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이렇게 하고 달러 기축통화 체제 하에서 그 이제 그 이른바 G20이면 G20 국제 다자간 이렇게 협상 어떤 그 공조 체제의 그 테두리 속에서 어떤 세계 경제를 이렇게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는 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포기를 하고 버리고 일단 미국 자체만의 어떤 국가 이익을 이렇게 우선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당장에는 그게 미국의 뭐 투자가 조금 더 들어가고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이제 완전 실업, 네,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간 네. 고용 수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뭐 이민도 다 막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미국의 투자가 조금 들어가고 뭐 이렇게 반짝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조만간에 미국 경제가 쇠락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어떤 소비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이제 거의 한계가 다가와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미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 직후부터 이렇게 거론됐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혼자서 이게 다 떠안을 수는 없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그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중국도 이제 일방적인 수출만 할 게 아니라 자국 내수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게 그 일릭을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 역할론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미중 간의 어떤 대결 구도나 대립각을 세우고 또는 보호주의적인 입장에서 서로 치고받는 그런 그 구도가 아니고
예, 서로 공조를 하는데 이제는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위기 상황을 또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G20 공조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G20 공조 체제는 뭐냐면 경제에 관한 이제 이른바 뭐라 할까요? 뭐 경제 문제에 관한 선진국 내지는 주요 경제국 어떤 정상회담이죠. 예, 국제 공조를 위한 정상회담이죠. G20이.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도 만나고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도 만나죠. 예, 그러니까 강요들하고 이제 정상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만나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불균형이 좀 다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라든지 고립주의를 택하지 않고서도 공조를 통해서도 공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국제 어떤 그 경제 질서 또는 자유무역의 어떤 그 구조나 틀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국제 공조의 어떤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또 미국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스스로 이렇게 그 포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그것은 미국에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되면 역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져요.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높아져. 다만 이게 뭐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이제 일종의 트럼프 정부가 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시범 케이스 보여주기의 어떤 면도 없잖아 있고 근데 그 보여주기에 왜 한국이 먼저 이렇게 낚싯밥에 걸려가지고 얻어맞냐 이거 양쪽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이미 이제 중국이 이런 압력에 대해서 년 그 연말 그 미중 정상회담 때도 이제 뭐 뻥으로 이제 뭐 몇천억 달러, 2,600억 달러인가 계약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이번에 그 중국이 올 여름쯤에 미국이 깜짝 놀랄 만한 또 선물을 터뜨리겠다. 라고 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나왔네요. 예, 뭐 이렇게 소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왜 한국이 먼저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걸린지를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안에 가운데서 생각 없이. 본격적으로 긴장이 커지기 전에 일단 한국부터 만만한 상대부터 이렇게 제대로 걸려드는 거네요. 일부에서는 그 FTA 재협상 관련해서 그 연결해서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용 세탁기가 그 한미 간의 교역 규모로 생각했을 때 아까 얼마였습니까? 미국에 대한 전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게 지가 많아봐야 뭐 2010 이제 많이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많이 줄어가지고 뭐 한 3억 달러도 안 돼요. 직접 이제 저기 회의 현지 공장에서 수출한 것들 이것저것 합쳐서 이제 좀 되죠. 그런다고 해도 지가 뭐 많아봐야 10억 달러예요. 많아봐야 10억 달러예요. 근데 한국이 지금 수출 전체 총 수출액이 7천억 달러인데 7천억 달러 10억 달러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확실히 강한 거네요. 이것도 그 세이프가드 조치를 보면 3년을 초과해가지고 3년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3년이 넘으면은 중간에 이제 자기네 세이프가드 효과를 중간 평가해서 자국 산업 경쟁력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조치를 또 중간에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초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시적으로 3년까지로 정했으니까 그 3년까지는 유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3년을 초과를 하면은 중간에 자기네들이 이게 이제 그 이제 더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3년을 초과한다라는 건. 연장은 아니고 이제 중간에 끝낼 수 중간에 끝낼 수 중간에 끝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역 보복 조치를 같이 이제 쌍방울 무역 보복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각 또 연차별 관세 그 긴급 수출 제한 저기 관세도 이렇게 이렇게 해 있고 중국은 이제 태양광은 4년으로 돼 있죠. 네. 태양광은 4년으로 돼 있죠. 뭐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미국 세탁기 업체나 태양광 패널 업체가 좋아졌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처리해달라고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 늘리면 늘렸지. 중간에 미국 아니 그렇죠. 경쟁력이 자기들이 살아났다고 그래도 매출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계속 놔두지. 그렇죠. 굳이 처리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지금 가장 그 미국의 이제 그 적자 중에 하나가 이제 나라별로는 중국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일본인데 네. 독일,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적자 규모가 큰 게 자동차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자동차가 가장 민감해요. 그렇죠. 규모도 등치도 그렇죠. 크고 등치도 미국이 크고. 자동차 산업도 워낙 또 고용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예. 사실은 자동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발발될까봐 조심하는 건가요? 자동차나 철강 보통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 그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동차하고 철강이었어요. 철강. 예, 자동차하고 철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나오고 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또 이렇게 반응 어떻게 이제 또 나오는가 봐가면서 그 다음에는 자동차하고 철강을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눈치 보면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데 이제 눈치 봐가면서 네.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알아서 길 것인가 기고 있는가를 한번 봐가면서. 네. 근데 자동차를 이게 일본이나 독일에 대해 자동차를 때리면 한국 또 낀 게요. 그렇죠. 또 낀 게요. 근데 이게 미국도 그 반대 의견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받을 피해라. 트럼프에서 반대한 사람은 정권 출범할 때 끝난 직후부터 반대한 사람 많았죠. 오히려 이런 제재 조치가 더 제품 원가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을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어쩐 관세에 얻어맞은 만큼 가격 올린다고 가격을 $50 올리겠죠. 정도씩 가격을 올린다고 얘기를 그 결과적으로는 미국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는 거고. 한 대당 뭐 $1,000짜리 세탁기면 20%니까 세탁기 같으면 네. $1,200죠. $1,200를 올려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소비자 판매 가격이 이제 $1,000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가격은 훨씬 낫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라든지 거기에 이제 뭐 물류비라든지 이제 영업 매장 뭐 이렇게 영업 판매 뭐 이런 저 판매 그 마케팅 비용이라는 기타 등등이 다 얹혀져서 이제 이렇게 $1,000에 판매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500라고 치면은 20%면 이제 $100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50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0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진을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또 필수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가격 정도만 세금 반영해서 이렇게 관세 얻어맞은 거 좀 일부 반영하고 뭐 그런 거겠죠.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9회 2부에서는 1부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세이프가드, 그 중에서도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이렇게 치닫게 되면서 여기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대학원 책 등에서 배울 수 없었던 나라 전반의 살림살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책 수반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카데미는 없을 거예요. 발제 토론 방식으로 수업으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했지만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진리를 깨달았죠.